자, 22학년도 수능 두 번째 지문이고 이게 아마 킬러 지문일 것 같은데요. 이 지문을 읽을 때 잡아야 되는 틀을 좀 독해할 때 도움이 될 만한 틀을 좀 제시해 드리고 이 문제를 풀어볼 건데 이거를 지금 좀 지울게요. 이게 문제만 최대한 효율적으로 풀려다 보니까 다시 이야기해야 될 게 좀 생겨가지고 먼저 본 학생들은 죄송합니다. 뭐 정답이 틀린 건 아닌데 이야기를 조금 더 할 필요가 있어서 다시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보시면 지문부터 갑시다. 지문부터. 지문 해설을 하는 게 아니고요. 지문에서 이야기하는 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보시면 가지문, 나지문이 나눠져 있어요. 가지문, 나지문이 나눠져 있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가에서는 어떠한 개념을 제시해주고 있죠. 여기에서는 헤겔이 이야기한 변증법이라는 것에 대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냐. 근데 하나하나 다 읽으면서 이 이야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단어를 그냥 이미지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그대로 따오자고요. 그대로 따오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이러한 예술, 종교, 철학이라는 절대 정신은 인식, 형식에 따라 구분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직관, 표상, 사유예요. 그쵸? 예술, 종교, 철학, 그리고 직관, 표상, 사유입니다. 예술, 종교, 철학,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이건가? 예술, 종교, 철학, 이거를 문제랑 엮어서 하냐면은 문제 설명할 때 이걸 반드시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이에요. 직관, 표상이었나요? 표상, 그리고 사유입니다. 이런 식으로 매칭을 시켜놨어요. 그쵸? 그리고 여기에서는 여기 있네요. 자, 직관의 외면성 그리고 표상의 내면성은 사유에서 종합이 된다. 그리고 예술의 객관성, 종교의 주관성은 철학에서 종합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특징을 다시 그냥 매칭만 시켜보면 직관은 외면성, 그리고 표상은 내면성, 그리고 사유에서 종합이 되고요. 예술은 객관성, 종교는 주관성, 그래서 얘가 철학에서 종합이 되는 거죠. 그리고 헤겔의 입장에서 예술이 절대정신으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 지성이 미발달된 머나먼 과거, 그러니까 원시인 같은 수준에서야 예술이 절대정신으로 기능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뭐 절대정신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절대정신의 의미를 이해해야 이 지문이 읽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여기서 그냥 껍데기들 갖다 쓴 거 그대로 그냥 구조를 파악해 주시면 되는 건데, 그래서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헤겔은 이 철학이 짱이다. 그리고 예술이 제일 구리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떠한 레벨적인 측면에서. 그쵸? 그런데 나 지문에서 이야기를 하기로는 응?
의문이 생기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닐까요? 라는 말을 하면서 제시를 해준 것이 나지문도 처음부터 체크를 해보면 여기서부터입니다. 헤겔은 완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 헤겔에 대한 평가는 어떨까? 미학이라는 것에 관한 한 그렇다라고 말할 수 없다. 뭐라고? 아니다. 헤겔이 완전하지 않다라는 말이죠. 그렇다는 말은 비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이는데, 그러나 실질적 내용을 보면 변증법적인 종합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어쩌고저쩌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직관에서 사유에 이르는 과정에서는 외면성이 점차 지워지고 내면성이 점증적으로 강화 완성되고 있다. 다시 직관 사유 보시면은 직관 사유에서는 외면성이 지워지고 내면성이 점점 강화되니까 사실 여기는 이게 종합됨으로써 어떠한 결과가 일어나면은 여기는 내면성이라는 속성이 부각되게 되는 거죠. 내면성이 뭐야? 내면성이라는 속성이 부각되게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읽어보시면은 예술에서 철학으로 갈수록 객관성이 흐릿해지고 주관성이 짙어지니까 여기 역시 주관성이라는 속성이 부각되는 겁니다. 그쵸? 그리고 이제 비판을 할 건데, 비판의 요지를 보자면 이러한 감각적인 지각성이라는 특정한 개념이 헤겔이 말하는 종합의 단계는 뭐였어요?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 철학과 사유의 단계죠. 그쵸? 철학과 사유의 단계에서 이런 식으로 예술의 객관성과 외면성이라는 것이 흐릿해짐에 따라서 이러한 감각적 지각성이라는 것, 이 직관의 외면성과 예술의 객관성이 흐릿해짐으로 감각적 지각성이라는 이러한 본질, 이 녀석들의 본질이 소거가 돼버린다고, 이러한 문제가 있대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철학에서 성취된 완전한 주관성이 재객관화되는 단계의 절대정신을 추가했어야 된다. 왜냐? 예술은 철학 이후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대요. 실제로 많은 예술 작품은 사유를 매개로 해서만 설명되지 않는가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나의 글쓴이는 지금 여기가 절대정신 라인이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인식 형태 라인이고요. 절대정신으로 철학 이후의 단계를 어떠한 재객관화하는 단계로 이 단계를 추가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예술이 될 것이다. 예술이 되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술론자죠. 예술론자. 이 입장에서 여기에서만 이야기한 요 녀석을 비판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보기에서 준 헤겔의 이야기를 읽어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푸는 문제는 거의 모두 적절한 것 찾는 보기 문제입니다. 보기 그리고 지문. 정확히 말하면 맨 처음에는 보기를 바탕으로 1번 보기를 바탕으로 포인트를 잡으시고요. 그리고 2번 지문과 매칭을 시키시고 3번 선지를 하나하나 판별이 아니라 선지를 훑으며 같은
뉘앙스를 찾아내셔야 되는데 이게 이 문제 설계한 출제자의 의도라고 볼 수 있어요. 선지를 하나하나 판별하라가 아니라 훑으면서 내가 물어보고자 하는 점을 너가 잘 파악해냈니? 그걸 보자. 그걸 보면 파악을 했으면 선지를 쓱 보면서 답이 나올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이렇게 정리가 안 된다면 예술, 객관, 뭐 주관, 외면, 내면, 직관, 표상, 사유 이런 단어들을 서로 매칭시켜 놨기 때문에 안 보인다 이거예요. 여기에서 보기를 읽어보시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괴테와 실러의 문학 작품은 인생의 완숙기에 이르러서야 진정한 예술을 만들어냈고 젊었을 때는 예술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지적으로 미성숙했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데 정확히 배치가 되는 말이 가 지문에 있었죠. 예술이 절대정신으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지성이 미발달된 머나먼 과거라고 했는데 왜 지성이 발달된 후에 이들의 예술적인 무언가가 발달했을까요? 이걸 비판하는 겁니다. 이걸 비판하는 거. 그래서 사실은 예술이 좋은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헤겔이 제시한, 가에서 제시한 이 틀과 보기에서 이야기한 예술이 가장 낮은 단계에 있다라는 것을 비판을 한 건데 이걸 찾아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단계에서 예술, 객관, 직관, 외면이라는 단어를 하나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헤겔의 이론에서는 외면성에 대응하는 예술이 예술 외면성이죠. 이거 너무 두껍다. 예술 외면성. 그런데 헤겔은 이거를 지성이 미발달한 상태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보기에서는 지성이 아주 발달한 이 단계 뭐예요? 현실에서는 내면성을 바탕으로 하는 절대정신인 철학 쪽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비판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헤겔은 예술과 철학, 외면성, 내면성을 구분지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헤겔이 이 예술가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을 바탕으로는 네가 말한 내용을 네가 모순되게 지금 당신이 말하는 거에서 당신이 전에 이야기했던 이 이론적인 이 틀이 반박되고 있어요. 방금 당신이 한 얘기에서. 그 내용을 바로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방금 헤겔이 보기에서 이야기한 바를 예술작품은 사유를 매개로 해서만 설명되지 않는가. 그리고 게다가 이는 누구보다도 풍부한 예술적 체험을 한 헤겔 스스로가 잘 알고 있지 않은가라는 내용을 보기에서 헤겔의 대사로 풀어낸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그냥 이렇게 그냥 별표 치시고요. 넘어가세요. 그러니까 처음 딱 봐도 숨이 턱 막히지 않니? 난 이거 보고 이거 어떤 식으로 설명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답은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나오긴 했지만은 이거를 꼼꼼하게 설명을 하는 거는 사실 좀 어려운 일이라고 보이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제가 지문에서 이야기한 단어의 어떤 의미를 단 한 번이라도 설명한 적이 있었나요? 없었을걸요? 그쵸? 그러니까 지문을 이미지로 인식해서 그냥 주어진 대로 기계처럼 받아들이고 그냥 매칭시키고 그 매칭된 것에서 논리적인 구조를 짜내는 것이 시간 안에 이 문제를 정확하게 풀기 위해서 필요한 소양일 텐데 그 소양을 기르는 거는 사실
되게 많은 연습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는 얘를 별표치고 넘어가도 오히려 별표치고 넘어가면 더 좋아. 왜냐면 얘 때문에 고민하면서 시간 낭비하는 애들이 멘탈이 나갈 거거든. 나는 남는 시간에 다른 문제들 먼저 쭉 풀어놓고 이런 식으로 어려운 걸 넘어가면 몇 개 안 나옵니다. 몇 개 안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정말 어려워 보이는 걸 넘어가면은 나중에 시간이 남아요. 그 남는 시간에 그냥 고민 좀 해보는 거예요. 그냥 배웠던 대로 한번 해볼까? 이런 것도 되고 원래 문제 풀 때 펜으로 이렇게 펜질을 하면 안 되잖아요. 잡손질이라 그러는데 이런 잡손질을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잡손질을 한두 문제, 두세 문제 정도는 하면서 풀 시간도 충분하고 그러면은 사실 남들은 정답을 정확히 맞을 수도 없을 수도 있죠. 정답을 정확히 찾아낼 수 없거나 혹은 정답을 찾아낸다 하더라도 시간 소모가 너무 많아. 그래서 손해를 볼 것을 나는 일단 제껴놓고 나서 다른 거 먼저 하니까 수월한 것부터. 그래서 나중에 시간 관리에서 유리함을 가져갈 수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얘기합시다.